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트남 다낭에서 일어난 한 한국 남자의 인생을 뒤흔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여느 평범한 60대의 한국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이미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조용히 노후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한순간으로 뒤집히는 법이죠. 지금부터 그 남자의 뜨겁고도 다정했던 한 달간의 베트남에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김영수. 그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에 30년째 살아온 남자입니다. 젊을 땐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했고 결혼하고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아이 둘을 키워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그는 동네에선 무뚝뚝하지만 의리 있는 사람으로 통했고 마을 노인정에선 친구들 사이에 술 한잔 기울이며 옛 추억을 곱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몇 해 전 조용히 이혼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졌고 그 적막을 가끔 잔소리와 웃음으로 달래주던 아내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커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봄날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릎도 성가시고 기억도 자주 흐릿해지는 그런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모인 노인정 친구들과의 소주 한 잔. 그 자리에선 항상 나오는 이야기. 요즘 무릎이 시큰하네. 애들은 연락도 없다. 나중에 다 정리되면 동남아 나가서 쉬다 오자. 그러던 중 말 많은 친구 박재덕이 갑자기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낭이나 갈까? 다낭? 그게 어딘데? 베트남 몰라? 골프도 싸고, 마사지도 싸고, 아가씨들도 아주 친절해. 다들 웃으며 농담처럼 흘리다가 며칠 뒤 정말 비행기표가 단톡방에 공유됐고 그 일은 그렇게 김영수의 인생에 들어선 운명의 한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짐을 싸는 일조차 어색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다낭은 생각보다 더 이국적이고 더 생생했습니다. 길거리의 오토바이 소리, 뜨거운 공기, 그 안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 그는 처음엔 그저 관광객처럼 친구들과 골프장을 오가고 호텔 근처에서 술 한잔하며 평소처럼 무심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적한 골목 끝 작은 와인바에 들어가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늦은 시간 호텔로 돌아갔고 혼자 숙소 근처를 걷던 그는 어두운 간판 하나에 이끌려 작은 와인바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감도는 그곳엔 몇몇 서양인이 바에 앉아 있었고 그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레드와인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때 서빙하던 젊은 여성이 부드럽게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그의 눈이 놀란 듯 돌아갔고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한국말 조금 해요. 아버지 세대분이셔서 더 반가워요. 그녀의 이름은 린. 베트남 중부후의 출신으로 어릴 적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랐고 그 후 몇 년간 한국 음식점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이 작은 와인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온기를 다시 꺼내는 듯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도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인 잘 몰라요. 그냥 조용해서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혼자 마시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 그 밤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엔 오랜만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따뜻한 태도. 그는 그날 이후 다낭의 골프장보다 와인바를 더 자주 찾게 됐고 리는 그가 올 때마다 작은 안주를 내어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마음이 참 편해요. 나도 그래요. 딸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기도 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점점 깊어졌고 그의 여행은 점점 관광이 아닌 어떤 기다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린을 바라보던 시간 속엔 젊었을 때 사랑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한때 아내와 처음 손잡던 순간에 떨림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환갑이 넘었고 그녀는 이제 30 중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차이를 서로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다가가고 있었죠.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운명처럼 둘 사이의 감정을 향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는 매일 저녁 린이 있는 와인바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단지 조용해서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였지만 날이 지나갈수록 그의 가슴 안에서 낯선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처음엔 단순한 정으로 여겼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린이 그의 잔을 따라줄 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다는 걸 느꼈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에게 자꾸 이해되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었습니다. 자식보다 어린 젊은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잘못된 일인 듯한 스스로의 판단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를 린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린은 생각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영수에게 베트남의 음식 이야기, 어릴 적 가족 이야기,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보던 시절의 감정을 수줍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겨울연가 봤을 때 처음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된 드라마인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순정이라는 게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저릿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순정, 그 단어가 자신에게도 다시 가능할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어느 날 김영수는 린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베트남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과 연애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린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나이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변 시선은 좀 다르겠죠. 그래도 그 사람이 진심이면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은 김영수에게 작은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린은 자신의 집 근처 작은 국수를 파는 가게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길가의 낡은 테이블, 소박한 국물, 그리고 린이 젓가락으로 김영수의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는 손길.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겐 새롭고 따뜻했습니다. 한국 아버지 같아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김영수는 그냥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를 아버지처럼 느낀다는 말에 한편으론 씁쓸했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린의 눈을 더 자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다른 손님과 웃는 걸 보면 괜히 마음 한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늦은 나이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 마음은 이미 나이를 넘어 거리도 넘어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김영수는 린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박한 손수건과 손으로 직접 쓴 짧은 편지. 이 낯선 곳에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물기가 어리는 걸 김영수는 놓치지 않았고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저도 기다렸어요. 이런 말을요. 그 짧은 대답 하나가 김영수에게는 평생 기억될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바닷가를 걷기도 하고 밤늦게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그에게 늙은 아버지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역시 자신을 젊은 청년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밤들, 그 부드러운 바람, 그녀의 손끝, 그 모든 게 그의 가슴 안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린과의 나날은 그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눈부신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여행엔 끝이 있고 현실은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걷다. 차 한 대도 지나지 않는 작은 길가에서 그는 말없이 린의 손을 살며시 감쌌고 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은 그의 주름진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 한국에서의 고단한 삶, 자식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이후 린은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도시로 나와 여기저기서 일하며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김영수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는 고백까지. 처음엔 그냥 한국 사람이라 반가웠어요. 근데 자꾸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떤 날은 그냥 이 손 잡고 울고 싶었어요. 그 말에 김영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있어도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에게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정도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여전히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걸. 며칠 후 린은 김영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한국 돌아가세요? 그 물음은 순간 김영수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녀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고 이별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린, 내 말 좀 들어요. 이 말하면 당신이 날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나 한국 안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김영수를 바라보다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그냥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좋고 편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 같이 걷고 싶어. 그 말은 김영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 어떤 계산도 없이 그대로 전한 고백이었습니다. 린은 눈물을 훔치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그녀의 품에서 김영수는 잠시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묵이 많았고 말보단 숨결이 더 길었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영수는 숙소를 정리하고 린이 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그가 곁에 없으면 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고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언어는 그들에게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오해도 생기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린은 김영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천천히 가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그거면 돼요. 그 말은 김영수의 마음을 다시 다독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자식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린이 어느 날 아침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몸이 좀 이상해요. 며칠째 속이 안 좋고 머리도 어지러워요. 김영수는 걱정이 되어 린을 데리고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 말에 린은 숨을 멈췄고 김영수는 의사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린이 아득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벅차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서 린은 살짝 떨고 있었고 김영수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같이 가보자. 그 말에 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은 처음엔 이방인의 품이었고 나중엔 연인의 품이 되었으며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린과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 생긴 생명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린의 임신 소식은 김영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중 가장 짜릿하고도 가장 두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뒤엎었고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린 역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김영수보다 훨씬 더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키울 생각이 있었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건 제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녀의 말이 김영수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했고 그 강함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홀로 견뎌왔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의 심장을 쥔 채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 한마디가 그들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린, 내가 이 나이에 거짓말해서 뭐가 좋겠어? 진심이야. 당신도, 우리 아이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녀는 웃으면서 울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 서로의 숨결에 의지하며 세상의 어떤 말보다 진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현실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한국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전화했어? 나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는 차분하게 린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던 딸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그 여자 나이 몇 살인데? 35이야. 아빠, 그럼 나보다 겨우 7살 많아. 그 말에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순간 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빠 목소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할 땐 되게 달라. 한 번도 못 들어본 목소리야. 내가 늦게 사랑을 알게 된 것 같다. 그 고백에 딸은 잠시 침묵했고 이내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엄마랑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것도 나는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 근데 아빠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그 말에 김영수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은 좀 더 냉정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들은 아들은 잠시 정적 끝에 조금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진짜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 여자가 혹시 아버지 돈 노린 거 아니에요? 나 돈 없어. 너도 알잖아. 내 연금에 살던 집도 다 전세야.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애 키우기 어려우니까 외국인 남자 하나 꼬셔서 기댈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해서. 그 말에 김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 근데 나는 알아. 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그동안 함께한 시간만 봐도 나는 알 수 있어. 아들은 말없이 끊었고 그 이후 연락은 며칠 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린과 함께 보낸 그 뜨거운 밤들과 마주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의심보다 더 확실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남은 짐을 정리하고 칩을 빼고 연금 수령 절차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무엇보다 린과 아이가 살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김영수는 처음으로 그 모든 현실을 하나하나 계획하며 손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이 사랑 앞에선 다시 젊어질 수 있었습니다. 린의 배는 아직 작고 변화가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의 눈엔 그녀의 손이 더 곱고 걸음이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린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병원 검진을 챙기고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고르며 자신이 정말 가장이 되어간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지려 고단한 하루를 살아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에서 비롯된 책임이었고 사랑에서 피어난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김영수는 자신의 인생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중심엔 린이 있었고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그들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영수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국은 언제나처럼 익숙한 일상을 돌아보는 여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류장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짙은 구름이 천천히 밀려날 때 그의 가슴엔 묘한 감정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설렘과 아쉬움, 결심과 불안, 그리고 긴 이별 앞에 선 두려움까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다시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엔 다짐이 실려 있었고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는 먼지 낀 신발장과 몇 달간 비워뒀던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위엔 아직도 결혼 사진이 있었고 오래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만든 종이 공예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장 속에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젊은 시절의 웃음, 가족끼리 캠핑 갔던 어느 여름.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더 마르고 머리숱도 풍성했으며 무표정이지만 어딘가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철들었다.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다해주고 싶다. 집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옷가지며 낡은 도구들, 서랍 속에 깊숙이 묻혀있던 과거의 편지들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고 그 추억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린이 아침마다 먹는 반찬을 떠올리며 김치 냉장고에 담긴 반찬 몇 가지를 밀봉 포장하고 아이 옷가게에 들러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한
작은 베네 저고리와 작은 손싸개를 골랐습니다. 이런 걸 다시 사게 될 줄이야.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에게는 집을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수긍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거라면 그게 맞는 거겠지. 아들과는 여전히 마음의 간극이 남아 있었지만 김영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가야 비로소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는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 해지를 신청했고 연금을 국제송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직접 알아봤습니다. 행정용어가 어렵고 복잡한 서류가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질문할 때마다 예, 베트남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내랑 살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몇 번 말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 이제 리는 그에게 연인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반쪽이 된 겁니다. 출국 전날 밤 김영수는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불을 하나하나 끄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쳤고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젠 됐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도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겠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그는 핸드폰을 꺼내 린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집안에서 작은 식탁 위에 갓 지은 밥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응. 곧 비행기 타. 린 나간다. 그 말에 린은 살짝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 오는 날 우리 작은 축하 파티예요. 우리 아이도 기뻐할 거예요. 그 말에 김영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축하 파티하자. 이제부턴 정말 함께니까. 그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잘 있어라. 나 이제 정말 내 인생 한번 살아볼게. 그리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질 때 그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긴 숨을 내쉬며 린, 나간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랑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엔 아주 작은 하지만 깊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김영수를 린은 공항 입구까지 나와 반짝이는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고 뱃속의 작은 생명 때문인지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영수는 린을 보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왜 그렇게 눈부시게 느껴졌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잘 왔어요. 정말 고생했죠? 린이 웃으며 안기자 김영수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자리 온 기분이야.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다시 그들이 사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했던 그 길이 이제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와인바 근처를 지날 땐 둘 다 웃음을 터뜨리며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당신이 와인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제일 순한 걸 줬죠. 그랬지. 그날부터 인생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김영수의 농담에 린은 장난스럽게 팔을 꼬집었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 좋게 돌아간 거죠. 당신이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으니까. 그 말에 김영수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린은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조심스럽게 내왔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베트남식 볶음쌀 국수, 한국 음식도 이젠 조금씩 할 수 있어요. 당신한테 배운 것들이니까. 식사를 하며
그들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영수는 린과 함께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기계 앞에 앉은 그녀의 손을 김영수는 꼭 잡았고 의사의 설명이 이어지자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요. 이게 심장이에요. 지금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는 숨을 멈췄고 모니터 화면에 작게 박동하는 아기의 심장을 보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가 그의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린이 말했습니다. 당신 울었죠? 나? 아니야. 그냥 눈이 시려서.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성대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린은 하얀 원피스를 준비했고 김영수는 정장을 새로 맞췄습니다. 친한 와인바 직원들과 린의 동네 친구 몇 명이 작은 축복을 보내주었고 린의 어머니는 멀리 후에서 올라와 처음으로 김영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린, 어릴 적부터 말없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당신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웃는 얼굴 많이 봤어요. 고마워요. 이 아이 잘 부탁해요. 그 말에 김영수는 눈을 들어 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자신의 딸을 믿고 맡기는 어머니의 절절한 진심이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식은 다낭 외곽의 작은 야외 마당에서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베트남 청년, 작은 케이크와 지인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 린은 흰 원피스를 입고 김영수 옆에 섰고 김영수는 마치 20대 신랑처럼 쑥스럽고도 당당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끝까지. 천천히. 조금씩. 린의 짧은 축사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고 김영수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보다 부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린은 김영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작은 손뜨개 모자와 손글씨로 적은 쪽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 희진 어때요? 그 이름엔 희망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김영수는 말없이 쪽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좋다. 정말 좋은 이름이야.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아침 희진이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밤이면 린의 배를 감싸 안고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야, 넌 우리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알까? 세상 누구도 그 나이에 아버지가 될 줄 몰랐던 남자. 그는 지금 삶의 가장 큰 축복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는 지금 사랑과 생명을 한 손에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을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린의 배는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고 그 변화는 김영수에게 믿기 힘든 기쁨이자 마음 깊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먼저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였고 린이 좋아하는 계란찜도 부드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당신 요리 더 잘해졌어요. 린의 말에 김영수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희진이 먹을 거니까 최고로 해줘야지. 그들은 매일같이 희진이라는 이름을 불렀고 이름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현실적인 걱정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물, 병원비, 아기용품들. 린은 김영수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부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조금만 절약해요. 아기 태어나면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김영수는 그런 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가장이 되었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시장에 갈 땐 아이 옷가게를 기웃거리며 작은 모자나 턱바지를 골라 린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당신, 이런 아빠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이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이제 알겠어. 그러던 어느 날, 린은 김영수에게 작은 청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이 희진이한테 편지 하나 써줘요.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들려주고 싶어요. 김영수는 처음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조용한 밤, 린이 잠든 틈에 혼자 탁자에 앉아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글자가 고르지 않았지만 그는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희진아, 아빠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아빠는 예전에 좀 외롭고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네 엄마를 만나고 네가 뱃속에 생긴 걸 알게 되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단다. 아빠가 지금 나이는 많지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은 어느 젊은 아빠 못지않게 크고 깊단다. 널 꼭 안아줄 그날만 아빠는 기다리고 있어. 그는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고 린의 베개 밑에 살짝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린은 눈을 뜨자마자 그 편지를 발견했고 잠깐 눈을 읽던 그녀는 갑자기 김영수에게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행복한 집에서 태어날 거예요. 당신 덕분이에요. 김영수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작은 가족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안에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그냥 조금 겁이 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 봐요. 나이 차이도 크고 외국인 부부라고 뒷말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 말에 김영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린, 그런 말하는 사람들 우리를 살게 해주진 않아. 그냥 시끄러운 바람 같은 거야. 우린 서로만 보면 돼. 그리고 우리 아이만 보면 돼. 린은 김영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 이제 그 바람 무섭지 않아요. 그날 이후 린은 더 단단해졌고 김영수는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둘은 함께 조그마한 미래를 조심스럽게 쌓아갔습니다. 김영수는 베트남 현지 교민회에서 통역 봉사를 하며 작은 보수를 받기 시작했고 린은 와인바 일을 줄이고 집에서 수공예 액세서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들의 삶은 언뜻 보기엔 단순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매일매일이 전쟁 같기도 하고 선물 같기도 한 치열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희진이의 태동이 점점 잦아졌고 어느 날 밤 린이 갑자기 김영수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희진이가 당신 손길을 느꼈어요. 움직였어요. 딱 여기. 그 작은 움직임이 김영수의 손끝에서 심장까지 전해지는 순간 그는 태어나 처음 이 세상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생명이라는 기적이었고 사랑이라는 축복이었으며 그가 이 모든 선택을 망설이지 않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린의 배에 귀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희진아, 아빠야, 너한테 이 세상 제일 따뜻한 집이 되어줄게. 그리고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습니다. 희진이의 출산 예정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영수는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을 떴을 때도 린이 불편해 보이면 곧장 병원 가방부터 확인하고 혹시라도 출산 조짐이 오는 건 아닌지 계속 그녀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린은 그런 김영수를 보며 애정 어린 장난을 건넸습니다. 당신 옛날에 애 키워본 거 맞아요? 그땐
먹여 살리는 데만 정신 팔렸지. 이렇게까지 신경 못 썼지. 지금은 다르잖아.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니까. 그 말에 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처음부터 누군가와 온전히 함께 준비하는 출산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해질 무렵, 김영수는 린과 함께 바닷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붉게 물든 하늘, 그 풍경은 그들에게 참 어울리는 늦은 행복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나랑 같이 살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린의 말에 김영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했지. 근데 거긴 당신이 지금처럼 웃기 힘들 거야.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 시선 따갑고 말 많잖아. 이 나이에 외국인 아내 데리고 나타나면 무슨 일인지 뻔하지. 린은 조용히 김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괜찮아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니까. 알아. 그래도 당신 웃는 거 지키는 게 지금 내일 중에 제일 중요해. 그 말에 린은 눈을 감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밤 린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뭔가 이상해요. 배가 너무 아파요. 김영수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기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빠르게 확인한 후 이야기했습니다. 진통 시작됐습니다. 진행이 빠른 편이라 곧 분만 들어가야 할 겁니다. 김영수는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린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힘겹게 숨을 쉬었고 김영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네가 잘 해낼 거야. 린 사랑해. 그 말에 린은 울듯 웃으며 힘을 더 냈고 몇 시간 뒤 작은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쁜 여자아이예요. 김영수는 그 작은 아이를 처음 안는 순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손, 아직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얼굴. 그가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희진아,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고맙다. 린은 지친 얼굴로 김영수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산 후 김영수는 더 바빠졌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일부터 분유 타는 일까지 모두 손수 해냈습니다. 누군가 그를 봤다면 믿기 어려울 만큼 익숙하고 능숙하게 아빠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린은 가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내게 또 올 줄은. 희진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의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마다 김영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아기 침대 옆에 앉아 기타를 조용히 튕기며 희진이에게 작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린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당신 목소리 들으면 눈을 더 크게 뜨고 봐요. 그럴 리가 있나. 이 늙은 목소리 듣고 늙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안정되는 소리예요. 희진이한테는 아빠니까. 그 말은 김영수에게 세상 어떤 칭찬보다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그 어떤 설명 없이도 매일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자식보다 어린 사람과 어떻게 부부냐고. 하지만 김영수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린이 있었고 희진이가 있었으며 그의 하루는 사랑으로 시작해 가족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희진이가 세상에 나온 지도 어느덧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김영수는 누구보다 빠르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몸으로 익혀갔습니다. 새벽에 우는 소리에 깨어 일어나 조심스럽게 안아주고 젖병 소독에 목욕시키는 일까지 낯선 일도 처음 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감동이었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얘가 내 손가락을 이렇게 꽉 잡는 거 보면 그냥 심장이 쿵 내려앉아 이게 생명이구나 싶지. 김영수는 매일 아침 희진이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아빠한테 와줘서. 리는 그런 김영수를 보며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정말 선물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믿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김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이런 기회를 다시 얻을 줄 몰랐지. 그냥 너랑 희진이 보면서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가 항상 평온하게만 흐르진 않았습니다. 희진이의 출생신고 문제부터 체류 신분 변경, 의료보험 신청까지 모든 게 외국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이들에겐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베트남 현지 행정 절차를 하나하나 배워가며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통역 봉사로 알게 된 한국 교민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가끔은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진이가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빠가 하나도 빠짐없이 해줄 거야. 서류 제출을 위해 무더운 오후에도 긴 줄에 서서 기다리며 땀을 훔치던 김영수의 모습은 그저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리는 그런 그에게 말없이 물수건을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해요. 내가 꼭 그 은혜 갚을게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사랑은 그런 거야. 주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린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희진이를 안고 그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많이 배워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구나 하고. 그렇게 그들의 하루는 작지만 따뜻한 순간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는 오랜만에 한국의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희진이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딸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와, 진짜 아기네.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됐네. 됐지? 제법이지? 김영수가 희진이를 안고 화면에 보여주자 딸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귀엽다.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조그만 손이 왜 이렇게 짠하냐? 그 말에 김영수는 잠시 말없이 웃었고 린이 조용히 뒤에서 인사하자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린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밝게 만든 거 정말 고마워요. 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잠들기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가족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그는 젊은 날 가정을 지키느라 일만 하며 살아왔고 자식과의 대화는 늘 뻣뻣했고 아내와의 사이는 서로의 삶에 지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서툰 손길로 작은 손을 감싸며 가족이란 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 쉬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걸 진짜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린이 묻습니다. 우리 사진 찍으러 가요. 가족사진. 김영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런 거 찍어야지. 다낭 바닷가 근처 작은 사진관에서 린은 흰 원피스를 입고 김영수는 하얀 셔츠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희진이는 아직 카메라를 낯설어 했지만 김영수의 품에 안기자 작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찰칵. 그 한 장의 사진이 평생 남을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린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 희진이 돌 때도 다시 찍자. 그때는 당신이 희진이 손잡고 걷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그날까지 더 건강해질게. 그 말에 린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되든 그날까지 이 두 사람만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돌잔치가 다가오자 린은 몇 주 전부터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지며 베트남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부터 돌상에 올릴 음식까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아기 첫 돌인데 이날은 평생 남을 거야. 김영수는 정성껏 직접 희진이의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아기 사진을 정성껏 붙이고 손글씨로 희진이 첫 번째 생일에 초대합니다. 라고 써내려갔습니다. 돌잔치 당일 작은 한식당을 빌려 가족 사진을 걸고 밝은 풍선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린은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한복 원피스를 입고 희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김영수 역시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희진이 옆에 섰습니다. 희진아, 이날을 위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설렜는지 알까? 작은 친구들과 린의 지인들이 모인 자리.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진이 아빠입니다. 나이는 좀 많지만 제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고 초대된 이들 역시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희진이의 돌잡이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책, 실, 돈, 국자, 그리고 김영수가 직접 만든 작은 기타 모형까지. 린은 희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마음 가는 대로 골라. 뭘 골라도 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야. 희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기타를 잡았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랐고 김영수는 감동의 말없이 웃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빠를 알아봤나 보다. 이 녀석. 그날 밤 돌잔치가 끝나고 작은 잔해를 정리하며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희진이를 안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당신은 후회한 적 없어요? 린이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희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도 없어. 이 아이가 울고 웃을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를 매번 새롭게 알게 돼. 그 말은 거짓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는 그의 선택을 미쳤다고 했고 누구는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린과 희진이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고 있었던 거라고. 사랑은 젊은 날에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늦게 찾아오기에 더 간절하고 더 깊고 더 지켜주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희진이의 사진을 보내며 편지를 썼습니다. 나도 이제야 아버지가 되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는 중이다.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벅차고 그런데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너희 엄마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이제서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한 번쯤 사랑을 끝까지 해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 딸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빠, 이젠 진짜 행복한 사람 같아요. 김영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인생에도 이렇게 찬란한 봄날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그는 지금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을 함께 맞이한 두 사람. 린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국에도 가요. 희진이 보여주러. 당신이 살아온 곳 나도 가보고 싶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땐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 당당하게 보여주자. 누가 뭐래도 우린 진짜니까. 그 말에 린은 웃었고 희진이는 옹알이를 하며
엄마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 아래 노을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저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하루의 시작처럼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고 그 손을 끝까지 잡을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건 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계절입니다. 그 계절은 지금 김영수와 린, 그리고 희진이라는 이름의 가족 안에서 조용히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했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우리가 함께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당신도 잊고 있던 사랑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